예, 뉴스탑10이 꼽은 3위가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의 핵심은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맞느냐 틀리냐를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 최 원장이죠. 그런데 그는 정말 이례적으로 오늘 공무원들이 감사에 저항했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 원인과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저희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또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얘기 좀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해서요. 저희가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국감에 출석하자마자 공무원들이 이거 감사에 저항을 했다. 이 작심 비판 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심지어는 포렌식을 통해서 자료를 복구를 했고 그 복구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조사를 받았던 산자부나 한전 관련자들이 다시 그 전에 얘기했던 진술 문답이 잘못됐다, 고쳐달라라고 부인하는 사태도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이 탈원전과 관련된 감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저기서 다뤄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아마 감사원장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조금 재미있는 대목이 말씀해 주신다면 관련되는 자료 다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만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중간 관계도. 네, 중간 근데 관계도. 이게 진술 문답서, 그 다음에 포렌식을 통해서 살려낸 자료들 이런 부분까지도 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 근데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추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감사였고 이 감사와 관련된 과정이나 내용은 아무런 의혹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과정까지도 공개하고 싶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피감기관이 만약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이 다 100% 맞다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거의 파기했고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을 감추고 허위 자료를 냈다. 이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얘기거든요. 저 감사원장의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법원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을 누구 봐도 잘하는 분들이죠. 감사원장의 저 얘기가 100% 맞다고 전제라고 말씀드리면 이건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검찰 수사 대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월성이라고 폐쇄 이 부분도 만약에 폐쇄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시에 그걸 결정했던 한수원 이사회 멤버들의 배임의 문제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월성이 폐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배임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거기 더 들어가서 감사원이 법에 정한 감사원법에 따라서 적정한 권한을 가지고 공공국가 부처를 감찰을 하는데 거기 자료를 고의로 삭제했다. 더군다나 그냥 단순히 뭐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산업부 공무원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이거 감사 방해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 말이 맞다고 하면요. 이거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요새 검찰 참 할 일 많죠? 옵티머스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중앙지검은. 그 정도의 사안이다. 이게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니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서 또 한 번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당, 여권의 갈등이 수면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특정 감사, 정책 감사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막 다그치고 뭘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 뭐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에 미운털 박혔다 뭐 이런 얘기는 꽤 많이 알려져서 김가엽 교수님.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여당 의원은 이거 목적 결론 다 정해놓은 감사 아니냐.
신뢰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뭔가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저는 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기준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탈원전으로 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충분히 이제 감사원은 그 한도 내에서 기준을 갖고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월성 1호기가 뭔가 이제 폐기하는 것에 적절성을 좀 부여해 주길 바라는 건데 해보니 경제성에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경제성이 여전히 살아있더라.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감사원장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사실 추천을 받죠. 여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받지만 이분들이 감사를 할 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거지 정책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또 한 가지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도 경제성만 바라볼 건 아니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이 사실 위험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월성 1호기가 8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54번을 가동 중단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기준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인공이 된 오늘 법사위 국감장이었는데 여야의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제목이 마피아 조직범죄를 다루는 재판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다.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아픈 지적입니다. 매우 큰 위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저 부분은 조금 유상범 의원님 같지 않다.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칼럼을 쓰신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원장님과 동서지간이더라고요. 왜 이 특정 언론사만 이렇게 많은 단독을 쏟아내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렇게 기사를 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감사원 직원들이 그렇게 그건 하는데 아니고요. 그걸 적절히 감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결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갑자기 이동희 의원님 특정 칼럼이 거론된 이유 그 전후 사정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 전후 사정이라면은 우리 최재형 원장의 이제 그 동서 중에 한 분이 어떤 신문사에 그러니까 간부로 지금 글 쓰는 논설위원으로 계시고 그 신문에서 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거론된 칼럼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뭐냐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피아 조직은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놓은 배심원들을 통해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장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감사위원 6명한테 굉장히 압박을 해서 문제 없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혼자서 그걸 막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쓴 건데 칼럼은 원래 개성 있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감사원을 출입했는데 그 감사원 전직 출입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은 감사위원이 한 7명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가 판사거나 아니면 교수거나 검사거나 경찰이거나 이런 출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6명 중에 3명이 그 외부 인사고 또 마침 현 정권과 가까운 분들로 채워졌다. 이거는 조금 구성이 이전과 같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칼럼니스트는 배심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감사원 출입한 경험으로 보면은 배심원이라기보다 감사위원들의 역할은 사무처에서 수사를 해오면은 그거를 어떤 재판하는 판사 역할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배심원이라기보다는 그 합의부 판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팩트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 팩트에 기반해서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재형 원장이 공언한 대로 나중에 감사 결과가 밝혀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팩트와 다른 주장을 한 감사위원들은 그에 합당한 또 정치적, 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책임도 져야 되겠죠. 김정진 의원님. 그래서 오늘 국감장에서는 저는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제2의 윤석열 총장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왔던데 이거 뭐 내일쯤 결론 날 수도 있고 뭐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거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탈원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스위스가 탈원전을 하면서 국민 투표를 5번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법에 의해서 국회 전체가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법 또 원자력 관련 법에 의해서 그 정책의 방향이 가는 것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따름인데 문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원자력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3번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네. 러시아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그다음에 우리 일본에서 한 번, 그리고 한 번 났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은 적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포심이 잠재적으로 너무 크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탈원전을 하겠다고 한 건데 어쨌든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법에 따른 국회 의결을 거쳐서 이 정책을 갔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버렸고 네. 그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한 대로 이게 산자부 직원이라든지 한전 직원들 이쪽에서는 배임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신고리 오리코기도 사실은 중간에 그냥 공사 중단을 지시해버렸는데 청와대는 산자부 공문하나로 갔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이게 배임죄로 수사하면 처벌받을 사람들이 법적으로 분명히 법 위반이 성립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이 공약이었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얘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거고 어쨌든 그런 사항을 이제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다툼들도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과정에서 꿋꿋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사실 저 정도의 정치적인 역경이나 압력은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네.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맞냐 틀리냐를 두고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요. 어떤 결론이 나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있었던 또 다른 국감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